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행업계의 구인난과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여행길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심각한 공급난에 대한 우려로 평소보다 일찍 쇼핑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가짜 웹사이트 스캠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웹사이트를 만들어 품절 상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가 UFO를 조사할 별도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FO의 진위 여부에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5천만 명이 넘는 여행 인파가 몰린 데다 팬데믹으로 인한 구인난으로 여행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더해 동부 지역에 눈과 비바람을 동반한 폭풍에 또 남가주 지역에는 강풍까지 예고돼 이례적인 혼란이 예상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We may have to shut off your power to decrease risk of dangerous wildfires. 추수감사절 하루 전인 오늘 남가주 지역에 산불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에 강풍까지 예보되면서 전력 공급업체들은 화재에 대비해 15만 가구의 정전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북동부 지역엔 눈과 비바람을 동반한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시카고와 뉴욕, 애틀랜타 등 인파가 몰리는 여행 허브 지역에 비행기 지연 등 여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미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이번 주에 5,340만여 명이 여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항공여행도 지난해보다 80% 증가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In October, we were at 98% of 2019 numbers. And so that's the best we've seen during the recovery period so far. And so we think November will be terrific also. 본격적인 연휴 시작을 앞두고 극심한 인력난 등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가 폭발적인 여행 수요에 견디지 못해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보안 검색 요원을 추가 배치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행업계 측은 연휴 마지막 날인 28일 귀가하는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팬데믹 시작 이후 가장 바쁜 날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은 내일부터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연휴 뒤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올해 코로나 사망자가 이미 지난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코로나19 사망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로 숨진 사람은 77만 명이 넘은 상황. 올해에만 38만 6천 명이 코로나로 사망해 작년 사망자 38만 5천 명을 이미 넘었습니다. 미국에서 숨진 사람 중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11%에서 올해는 13%로 커졌습니다. 여기에 CDC는 연휴가 끝나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사망자가 2만 명에서 최대 5만 명 더 늘어나 최악의 경우 82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ost tragic are the vaccine preventable deaths we are still seeing from this disease. Even in our updated data, unvaccinated people are at 14 times greater risk of dying from COVID-19. 또 앞으로 4주 동안 12,000명이 넘는 입원 환자가 새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연휴에 여행객이 크게 늘었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 겁니다. 미국 전체 국민의 백신 접종률은 59%로 주요 7개국 중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미국에선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허용했고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나서지 않으면서 접종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연말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돌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물류 대란에 따른 우려로 일찌감치 쇼핑객들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유통업체들도 예년보다 빨리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매년 11월 네 번째 금요일에 시작되는 최대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 통상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 자정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인 이른바 사이버 먼데이까지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진행되지만 올해는 이미 쇼핑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I'm looking for a printer. More PS5 games, that's all. Like 15-inch TV for my bedroom. 쇼핑객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물류 대란에 따른 우려 때문입니다. 심각한 공급 부족으로 할인은 고사하고 원하는 제품을 사지 못할까 하는 우려에 미리 쇼핑에 나선 겁니다. I'm here early because I don't want everything to be sold out, kind of running from store to store, making sure that I run in and grab it before it's gone on Black Friday. There's lack of supplies in the US and everything, so it's getting earlier. 이 같은 공급망 우려에 대형 유통업체들도 일찌감치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월마트, 타겟 등은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 중이고 일부 소매업체들도 몇 주 일찍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팬데믹 기간 사람들의 억눌린 쇼핑 수요가 폭발해 매장을 찾는 쇼핑객들의 수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쇼핑 전쟁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으로 인기 제품들은 빨리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원하는 제품을 사기 위해선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리기보단 되도록 일찍 쇼핑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조언합니다. Buy it now. Buy it. Definitely buy it now.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가 연말연시 쇼핑 시즌을 방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린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회사인 렉시스 넥시스 리스크 솔루션스에 따르면 최근 가짜 웹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2000% 증가했으며 가짜 웹사이트는 1년 전보다 5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범들은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품절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현금을 가로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so after that, I started to look up the website, look up reviews on the website, and there were over like 1,000 people reviewing this website saying it's a scam, don't buy it, I haven't gotten my stuff in over half a year. 연방비밀검찰국 사이버범죄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이런 웹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서 개설됐으며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면밀히 살펴보면 웹사이트에 철자나 문법 오류가 있고 페이팔이나 벤모, 젤 같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신용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폰타나 지역에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습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폰타나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45분쯤 한 소매업체에 7명의 여성이 들어와 우는 아기를 달래면서 물건 가격을 물어보는 등 계산원의 주의를 끈 사이 여성 한 명이 계산대를 넘어가 현금을 들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에는 벤 차량에서 여성들이 내린 뒤 다 같이 가게에 들어갔다가 한 명씩 빠져나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한 여성의 품에 안긴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여성이 급하게 분유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으며 피해 규모는 현금 5만 달러와 경기부양 체크로 알려졌습니다. 폰타나 경찰은 절도범들을 체포하기 위해 현상금 2,000달러를 내걸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이어 연말 연시를 전후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주민들에게 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조깅을 하던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남성 3명이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백인 남성 그레고리 맥마이클과 아들 트래비스, 그리고 이웃 남성 윌리엄 브라이언 등 3명은 25세 흑인 청년 아머드 아버리를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들 3명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브런스윅에서 당시 조깅을 하던 25세 흑인 청년을 동네 절도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트럭으로 쫓아가 총격 살해했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숨진 청년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사건 발생 70일이 지나도록 3명의 남성을 체포하지 않으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으며 같은 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조사할 별도 조직을 공식적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항공 물체 식별 및 관리 동기화 그룹을 신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신설되는 이 기구는 영공에서 특수물체를 탐지, 식별하고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조직은 국방부와 정보국 소속 요원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앞서 미 국가정보국장실은 지난 6월 UFO가 실제 존재한다는 내용의 공식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 해군 조종사들의 UFO 목격 사례는 150여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예정보다 빨리 금리 인상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다수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계속 높으면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고 기준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경우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내년 물가 상승세가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떨어지면서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국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7만 1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보다 더 떨어진 수치며 지난 1969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노동국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락이 노동시장 회복의 이정표일 수 있지만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처럼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이를 완전한 회복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한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로 연말 쇼핑을 서두르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번 달 소비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소비 지출액은 722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 늘어난 수치입니다. 어도비는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수치는 이례적이라며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를 탐색하면서 쇼핑을 서두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품절된 상품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261% 증가했으며 품절 상품 대부분 전자기기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많은 오프라인 매장이 추수감사절 문을 닫으면서 온라인 쇼핑이 더 증가할 것이라며 연말 예상 소비 지출 금액은 2,07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에게서 숨진 채 태어난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태아의 사망 원인과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였던 30대 산모는 지난 18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흘 뒤인 22일 산모는 임신 26주 만에 조기 출산했지만 태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태아를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태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사망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태아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서 있을 때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됐는지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체액이 몸에 묻어 양성 반응을 보인 건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아의 사망과 산모의 조산 원인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우 드문 사례여서 정확한 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기도 사망하고 산모도 사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직 감염은 잘 안 되긴 하지만 엄마가 감염이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엔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태아의 사산율이 약 2배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경우는 4배 이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신부의 코로나19 감염은 사산 외에도 조산이나 중증화 진행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는 만큼 백신 접종을 받는 게 낫다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엔 국민들에게 사죄의 큰절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당직자들도 사퇴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논의하던 이재명 후보가 작심한 듯 참석자들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거대 의석이라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민감하게 책임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또 찾아내고 또 사과드리고 또 각오를 다지고 또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입법 속도전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단독 처리를, 개발이익 환수법은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주문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조속한 합의를 요청하는 등 쟁점 법안을 일일이 챙겼습니다. 행안위는 우리 위원장님이 방망이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가공무원. 요거는 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이 당내에 있는 겁니까? 후보의 진정성을 이해하지만 또 다른 독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이런 한편에 또 다른 이 불협화음이나 공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후보는 가능하면 합의 처리를 하자면서도 국민들이 권력과 예산을 주신 만큼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소기업들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가장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당내 영향력을 키워가는 가운데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등 핵심 당직자들도 일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핵심 당직이 선대위 보직과 직결되는 만큼 선대위 개편을 위해 용퇴하겠다는 건데 이 후보는 감사하다며 송영길 대표와 개편안을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긴급 만찬 회동을 했지만 선대위 구성 합의는 실패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김 전 위원장의 이름이 빠진 선대위 인선안을 우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윤석열 후보와 만찬 회동을 가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총괄 선대위원장직 수락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은 수락하셨습니까? 아직은 내가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선대위는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고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발을 잘해야지. 도중에 가서 괜히 쓸데없는 잡음이 생겨가지고서 그때 가서 뭐 이러니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거에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회동에서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을 제안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동 분위기도 윤 후보 측은 매우 좋았다고 전했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그리고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윤 후보는 일단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분야의 본부장 인사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차피 뭐 예정이 된 거니까 내일 최고회의에서 총괄 본부장들은 발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극적으로 성사된 만찬 회동에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가 무산되면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일단 김병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체제로 개문발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전두환 씨의 빈소를 찾은 이들 중 정치인은 야권 인사들 일부였습니다. 강경 보수 정치인들은 윤석열 후보의 조문 철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처음으로 빈소를 찾은 김기현 원내대표는 군사 쿠데타와 5.18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차원에서 조문한 거라며 자신은 특별한 말 없이 유족들을 위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인간적 차원에서 조문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지역구인 대구에서 그리고 특임장관 시절 여러 번 만났다는 인연을 언급했지만 전 씨에 대한 역사적 평가엔 답을 피했습니다. 평가는 뭐 역사가 할 일이고 저는 다만 돌아가셨으니까 명복을 빌 따름입니다. 반면 강경 보수를 지향하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특히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선 보수 후보가 어떻게 조문도 하지 않느냐고 비난하며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한 발언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의 5.18 전문 망언을 즉각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취소될 때까지 국민의힘과 윤석열과의 전면 투쟁을 선언합니다. 빈소에는 우리공화당 당원들도 함께 몰리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사국장으로 합니까? 국정으로 해야 됩니다. 한편 빈소에는 전 대통령 박근혜라고 적힌 화환이 도착했으나 본인이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족 측이 급히 치우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빈소에는 5공화국 시절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황당한 발언과 구호들이 난무했고 보수 유튜버들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육사 동문으로 사조직 하나회 출신 정진태 전 장군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역사적 사실인 양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300여 명이나 남하해가지고서는 일으킨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역사 책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극우 유튜버들까지 끼어들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산당들한테 사과하더라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네네. 열고. 박철원 전 장관은 전두환 씨가 당시 광주의 비극에 대해 마음 아파했다고 주장하면서 한 번도 사죄하지 않은 전 씨를 피해자들이 용서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광주의 우리 유가족 또 기생자 여러분들도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주실 수는 없을까 용서하는 마음. 군복에 베레모까지 챙겨 입고 온 전직 군인은 황당한 말을 늘어놨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 명령자가 아니다. 제가 5.18 최초 발포 명령의 장본인입니다. 빈소 앞엔 보수 유튜버 수십 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박근혜 씨의 동생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찾아오자 한 대 뒤엉키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극우 사이트 일베 이용자를 상징하는 인형탈을 쓴 조문객도 등장했습니다. 조문객이 늘면서 잦은 소동이 벌어지자 옆 빈소 유족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빈소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중앙미디어그룹 홍석현 회장이 찾아왔고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한화 김승현 등 기업 총수들은 조문 대신 조화만 보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프랑스 북부 지역 칼레 앞바다에서 50명의 난민을 태운 고무보트가 침몰해 최소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간 24일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향하던 고무보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재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해상과 상공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며 30여 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최근 브리티시 드림을 꿈꾸며 고무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향하려는 난민이 늘면서 지난 22일 기준 지난해 3배가 넘는 2만여 명의 난민들이 영국 땅에 도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실종설이 제기됐던 중국 테니스 선수 펑사이와 영상통화를 한 IOC가 중국 인권 침해에 공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국제인권단체는 펑사이와 IOC의 통화가 중국 정부의 허가와 검열을 거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통화를 진행했던 바흐 IOC 위원장이 펑사이에게 성폭력과 관련한 고소 의향이나 변호사 조력 여부 등을 물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단체는 내년 2월 열릴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미국과 영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하자 흥행에 실패할 것을 우려해 IOC가 펑사이의 안전을 억지로 연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2일 영국 코벤트리 형사법원에선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작년 6월 기소된 한 부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는 친부의 6살 난 아들인 아서로 사망 당시 아이는 영양실조 상태에 신체 120여 곳에 멍이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친부와 계모는 아서에게 소금이 범벅된 음식을 먹게 하고 14시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등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요. 이들은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 부부 자신들의 사랑이 중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국제 백신 협력체인 코백스에게 백신 100만 회분을 양보했습니다. 유엔이 이끄는 코백스는 저소득 국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양보할 것을 재차 요청해 왔는데요. 코백스는 현지 시간 24일 스위스가 백신을 받기로 한 일정을 코백스와 바꿔준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제약업체인 모더나가 당초 스위스에 납품하기로 했던 백신 100만 회분을 코백스가 먼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선구매 경쟁에 나서 선진국과 빈곤국의 코로나 치료제 격차 논란은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브라질 한 행사장에서 갑자기 보행로가 내려앉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친구가 사라졌다. 크리스마스 행사 중 땅 꺼짐입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갑자기 이들이 서 있는 자리가 푹 꺼집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축제 현장. 지난 20일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에서 대형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수십 명이 추락했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때마침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가 사람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올리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곳은 강변 산책로여서 몇몇 시민은 강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성인과 어린이 등 총 3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신속한 대응 덕분에 간단한 치료만 받고 모두 퇴원했는데요. 이번 땅 꺼짐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미 콜롬비아는 마약 대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2,500만 국민 전체가 중독 가능한 최대 코카인 공장 적발입니다. 바닥에 가지런히 정리된 네모난 상자가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콜롬비아 나리뇨주의 한 초대형 마약 공장 두 곳에서 발견된 코카인입니다. 압수된 양만 20톤,
우리 돈으로 약 3,570억 원어치나 된다는데요. 이 중 코카인 가루 10톤은 2,5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올해 들어 최대 물량을 압수했다고 현지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코카인 제조에 사용된 기계 등도 추가 증거로 확보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콜롬비아 게릴라 단체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까지 코카인 생산과 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어 코로나19에도 생산 규모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부받은 복권이 당첨돼서 약 11억 원을 얻게 된 멕시코의 한 유치원이 갱단 때문에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총사게 돈 내놔, 동심 빼앗는 멕시코 갱단입니다. 멕시코 치아파스주 오코신고의 한 마을에 행운이 찾아온 건 지난해 9월. 익명의 기부자가 이 마을 유치원에 기부한 일명 대통령기 복권이 우리 돈 11억 원에 당첨된 겁니다. 대통령기 복권은 멕시코 정부가 대통령 비행기 처분을 위해 발행한 복권인데 상품인 비행기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돈을 100명에게 나눠줬고 유치원이 받은 복권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행운이 악몽이 될 줄 알았을까요? 언론을 통해 당첨 소식을 접한 갱단이 찾아와 총을 사야 하니 상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겁니다. 유치원 보수공사에 상금 일부를 쓴 학부모에게 갱단은 다시 찾아와 거칠게 위협했고 급기야 주민에게 총까지 난사했는데요. 결국 삶의 터전도 버리고 인근 도시로 달아난 마을 주민들. 정부 당국에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치안 불안감이 높아진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경단을 결성하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들이 도둑을 잡아서 제대로 혼내줬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착하게 살게요. 자경단에 혼쭐 난 도둑들입니다. 자, 가로등에 꽁꽁 묶인 두 사람, 테이프로 어찌나 세게 묶었는지 옴짝달싹 못한 채 있는 모습이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의 한 도시 한복판에서 목격됐습니다. 여자의 이마와 남자의 배에는 나는 소매치기입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요. 얼굴에 칠해진 페인트는 영화 속 악당 조커를 연상케 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두 사람 마약에 취해 노인 지갑을 훔치다 멕시코 자경단에 붙잡힌 소매치기입니다. 자경단은 부패한 경찰의 유착 속에 스스로를 지킨다는 선한 의도를 갖고 일반 시민들이 모여 조직됐지만 점차 그 규모가 커지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는데요. 일각에서는 또 다른 범죄 조직을 낳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사람으로 알려진 필리핀 할머니가 12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19세기 마지막 사람, 124세 필리핀 할머니입니다. 생전 사랑했던 하모니카로 연주 솜씨를 뽐내는 할머니. 19세기 마지막 생존자인 필리핀의 프란체스카 수사노 씨로 지난 22일 오후 6시 45분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고 CNN 필리핀이 전했습니다. 할머니의 딸과 그 손녀도 백발이 성성한데요. 1897년 필리핀이 스페인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태어난 수사노 할머니. 124년 동안 16명의 필리핀 대통령이 바뀌었고 제1, 2차 세계대전, 최초의 달 착륙, 코로나19 팬데믹 등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벌어진 세계적인 사건을 모두 겪었다고 외신을 소개했는데요. 기네스북은 수사노를 세계 최고령자로 공식 등재하기 위해 자료들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며 여행 준비하신 분들은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